자, 하기편 3장은 딱 한 줄입니다. 아주 간단한데 인의 정의를 일부분 한 겁니다. 그래서 자활 요거는 항상 나오는 거니까 생략하고 교원, 영색, 선의인이라고 이렇게 한 줄로 인을 얘기했는데, 자, 우리는 첫 시간에 하문은 반드시 생략된 부분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교원, 교묘하며 말을 잘 꾸며서 말한다. 누가? 주어가 빠졌죠? 주어가 인의 주어가 빠졌어요. 주어, 수로, 목적어. 사람이 말을 교묘히 잘한다. 영색도 마찬가지로 인이 빠졌습니다. 사람이 그 자태를 아름답게 꾸민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의인은 이 드물다를 강조해서 이렇게 말 잘하고 잘 꾸미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인한 사람이 아니다. 드물다. 그걸 강조해서 드물다를 강조해서 도치했습니다. 도치돼가지고 원래 인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인이 주어니까 앞에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수로 동사 수로 부분을 앞에 내세워서 인이 드물다 이렇게 도치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이 드물다 이게 이제 주격이겠죠. 이게 본래 주격이고, 그 다음에 교원영색 이거는 이 드물다는 조건과 상황을 부연하는 부사 전이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간단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자는 다음과 같이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편 3장 이 부분을 주자는 논어 집주에서 다음과 같이 풀고 있습니다. 공요, 영서냐, 즉 공들이다, 좋아하다, 영선, 보기 좋게 꾸민다. 즉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야는 여기서 쉼표로 끝나죠.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선기색, 아름답다, 그 용모, 그 얼굴빛을 아름답게 하고, 즉 예모나 태도를 보기 좋게 다듬고, 취식, 어에 밖으로 외면으로 꾸밈을 지극히 해서 우이 열린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면 그러면 인욕 사람의 욕심이 방자해지고, 그리고 그 본심의 그 본 마음의 덕은 없어진다. 이렇게 주자는 논어 집주에서 아름답게 사람을 꾸미고 또 예모를 보기 좋게 태도를 보기 좋게 다듬고 겉모습을 꾸미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욕망을 방종하고 본래 마음의 굴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자는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고 남의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말에 애쓰는 그런 것은 바로 외모와 태도를 가꾸는 데 힘쓰고 남을 기쁘게 그렇게 하면은 인간의 욕망이 방자해지고 그게 방자상이다. 방자해지고 그리고 본래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덕성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비슷한 내용이 바로 논어 13장 자로편 27조에 있는데 이건 간단히 설명하고 자로편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어 13장 자로편 27장에는 강의 목놀 근인이란 표현으로 인을 표현했는데 다시 말해서 강직하고 의 결단력 있고 목 둔하고 꾸미 먹고 즉 성격이 꾸미 먹고 단순하고 늘 말수가 적은 이런 사람이 인에 가깝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구체적인 그 설명은 논어 자로편 나올 때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기편 4장에서 정자가 등장합니다. 정자도 유자와 마찬가지로 공자가 자라고 불러주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본명은 정상이고 자는 자여 공자보다 46세나 연하신 사람으로서 정자의 가장 큰 업적은 효경을 지었다는 겁니다. 효경의 저자가 정자입니다. 그래서 정자는 말하기를 오일삼성오신 나는 날마다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나 자신을 반성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걸 문법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문법적 분석을 제가 일부러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한문의 정확한 해석이 되지. 어떤 사람들은 글자를 풀이만 해놓고 그거를 한문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잘못된 해석이 많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문법적 분석을 몇 번 잡고 연습을 해보면은 나중에는 그런 자질구레한 문법 분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처음이니까 자 여기서 오가 주어져. 오 대명사로서 나야 주어 이는 그 명사지만 여기서는 부사어에서 날마다 삼성은 우리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들은 삼성을 일일에 하루에 3번 반성한다 뭐 이런 뜻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주자는 이것을 아래 말한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나 자신을 살펴본다 이런 의미로 주자가 저기 주자 집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인모 불주호 여기서 또 불호 불 가운데 서술어가 나올 때는 반의어로 서술어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 문장이 전부 그런 식의 표현인데 자 먼저 우인모 여기서 우인은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일을
그러니까 무인, 사람을 위하여 이를 도모하다, 동사고 불충효는 뒤에 서술로서 반어법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부무, 교이, 불신호. 이것도 앞에 전치사 이거는 이제 더불어 우리가 앞에 우리가 포함하면은 이것은 위에서 더불어 누구와 부모와 더불어. 부모는 우리 첫 시간에 붕이라는 것은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친구들을 부모라고 하고, 우는 지향하는 바가 같은 사람을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부모와 친구들과 더불어 사귈 때, 교제할 때 믿음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전불습은 이것도 불습호에서 그 반응문 형태인데, 천의 해석이 어떤 사람은 명사, 어떤 사람은 동사 그러는데, 이거는 전에 받은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에 받은 것을 복습하지 않았느냐, 익히지 않았느냐, 이런 그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붙여서 해석을 해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성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그 사회적 책임을 정자는 물었습니다.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친구와 더불어 사귈 때 믿음을 상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인간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불수고, 전달받은 거, 배운 것을 익히지 않았느냐 하는 그 학문과 수양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자는 항상 더듬어 반성해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적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2500년 전 정자는 이 인을 자연인만 생각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자연인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 만약에 한수인 공자 같았으면 2500년 후에 태어날 법인, 즉 삼성과 같은 것도 인석에 포함시켰을 터인데, 공자의 제자인 정자는 그것까지도 생각 못하고 이를 자연인에 한정돼서 말했을 텐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는 법이 인정한 법인도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까지 확대 해석해서 해석을 해보면, 사람을 위한, 즉 이 인은 이 사람의 법 위에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 조직체, 고객, 공동체, 이를 위해서 인이 바로 이런 그 자연인, 법인, 공동체, 이런 것을 위해서 일을 도모한다. 즉 일의 범위를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조직, 공공기관, 심지어는 국가기관까지 확장해서 해석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직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나 상사, 회사, 법인, 상사 혹은 고객을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이 충실했느냐, 이렇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적 사례로서는 예를 들면은 회사나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결과가 아닌 어떤 그 도덕적 자세와 충성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해석이 가능하고, 부모 교 불신에서도 내가 인간관계에서 교섭하는 관계에서 친구나 이런 부모나 동료 이런 관계에서 신뢰를 버리지 않았느냐, 이런 그 의미가 현대에서는 이 부모의 범위를 넓혀서 친구나 직장 동료나 또는 거래처, 심지어 요즘 AI 시대니까 온라인 관계까지 이 모두를 포함해서 이러한 그 믿음을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그 신뢰성이나 진실성 이런 관계를 뜻하는, 그래서 직장 동료와 약속을 어기거나 또 직장 동료를 헐뜯거나 또 친구에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지 않았나 하는, 또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지켰는가, 이렇게까지도 우리는 해석을 확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전 불스봉은 배운 지식, 요거를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점으로 확대 해석해서 이런 저라는 것은 단순한 학문뿐이 아니라 모든 지식들, 정보나 경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습은 단순한 복습이 아니라 실전을 통한 내면화를 의미하며 배운 내용을 단순히 지식으로 두지 않고 실전에 옮겼는가,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자의 삼성 세 가지를 살펴본다, 이런 의미는 사실 2500년 전에 얘기한 것이지만 이런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자기 성찰의 프레임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중은 조직윤리를, 여기에서 말하는 실은 인간관계를, 여기에서 말하는 습은 자기 개발, 이거를 의미한다고 확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은 우인모 이 불충호에서는 고전적으로는 타인을, 여기는 자연인만 의미하는 타인을 위해서 일하면서 충실하지 않았나, 이런 해석이지만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는 이 조직이나 법인이나 또는 고객이나 공동을 위해서 이 단순한 자연인이 아니라 공동사회의 공동일을 위해서 성실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 있으며, 부모 교 불시로는 그냥 친구와 사귀면서 신의가 없지 않았느냐는 이런 고전적인 의미와 현대에서는 인간관계 전반, 부모를 인간관계 전반으로 확대 해석해서 신뢰를 지켰는가, 또 전 불스고에서는 배운 것을 익히지 않았나, 배운 것을 익히지 않았나
경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있는가, 이렇게 현대적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인에 대해서 약간의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자의 특성은 다양한 뜻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축약하는 것. 그래서 이것의 해석이 어렵다는 것이 한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먼저 인을 애지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랑의 도리다. 사랑의 원리다. 원리. 사랑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중용에서는 이는 인이다. 즉 인을 모르고 사람이 인을 모르고 인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중용에서는 인을 사랑이다. 이렇게 봤고, 주자는 심지덕이라고 해서 이는 마음의 덕이다. 즉 신자 지주, 즉 마음은 몸의 주인이다. 몸의 주인이다. 이렇게 인을 주자는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인시성야, 인은 성이다. 즉 인의 본성은 성 본성 속에 터득한 사람의 도리다.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주역을 언급했는데 주역의 그 언급한 원문을 찾아보니 원문에는 그는 원형하니 이정은 아니라, 그는 하늘은 원형하니 크게 형통하니 곧고 바를라야 이롭다. 그래서 군자는 종일 건건하고, 그래서 군자는 종일토록, 건건은 씩씩하다 이런 얘기예요. 건실한 모습, 건건, 씩씩하다. 군자가 종일토록 건건하고 씩씩하고, 그러나 약은 조사니까 중요한 것은 저녁석이죠. 석촉야, 즉 저녁까지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예요. 척은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일 삼성에서 나오듯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밤에는 조심해서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여하나 위태로우나 어려우나 문득병을 들고 여자 이렇게 쓰는데 여하나 무구하노라. 우는 없을 목자를 이렇게 썼고 구는 허물 구자입니다. 허물이 오더라.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씩씩하게 일하고 저녁에는 반성하면은 허물이 없다. 이런 표현을 주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